몇 번 부딪혀 보다 보니까 이거는 바꾸지를 못하겠구나. 그러면 뭘 할까? 한번 세게 들이받고 나오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내 거라도 좀 챙기냐. 왜냐면 비서실장 하면 얼마나 많은 걸 챙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정부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챙겨야 될 사람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거를 더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설에 의하면 곧 비서실장도 뭐 바뀐다. 곧 바뀌어요. 네. 이정현 아니면 뭐 원희룡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원희룡 거죠. 장관은 죽지 않네요. 네. 원희룡 장관 지난번에 비서실장 이야기 나왔을 때 본인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네.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해서 뭐 하냐. 주위에서 이런 거지. 원장관 당신이 비서실장이라도 하고 우리를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냐. 네. 하방 압력이 세가지고 이제 제의하면 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MBS 조사도 역대 최저치.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고작 22% 나왔거든요. 네. MBS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다 지금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이쪽 그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촬영을 한번 갔어요. 그렇군요. 근데 예. 거기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들을 보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꽤나 계셨다는 것도 사실 놀랬고 왜냐면 사실 매불쇼나 뭐 우리 정치비상구나 그쪽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뭐 지역이지 아무래도 네네네. 보수세가 강하니까 근데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팬분들도 많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인정을 한다. 이쪽은 강할 수밖에 없다 보수세가. 그런데 주변이랑 대화를 나눠봐도 이거는 아니다. 라는 여론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이었죠. 96년인가 7년인가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사회를 정동영 의원이 봤어. 저쪽에서 누가 들어오시는겨. 이렇게 손 흔들며 들어와서 보자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차나 한잔 하시죠 해서 둘이 앉아 30분간 차를 나누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하더래. 정치라는 게 말이야. 겪어보면 내가 뭐 민주화에 앞장서고 뭐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군사정권 때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권력자 만나서 직언하는 거야. 청와대 들어가서. 그때 뭐 전두환 노태우야. 그거 남들은 쉬워 보여도 나 기도 단단히 하고 갔어. 양심수 석방하고 네. 학생들 석방하고 말이죠. 이런 민주화 조치 좀 하십시오. 이 말 하려고 이틀간 마음을 다스렸다. 권력자한테 직언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네. 여기 정동영 의원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실 건데 권력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운명이란 게 있는 건데 마음 단단히 먹고 해라.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미리 안 알려주죠.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산업단지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주 출입로나 기간시설 깔리는 걸 알고 수용당하는 거 바로 그 앞에 도로에 붙은 거 땅만 사도 이게 주식의 텐베거가 문제가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이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래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박형광 기자 표정을 봤는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 너가 알고 있는 얼굴이야 지금. 하나만 얘기해봐 제발 좀. 왜 이렇게 빨개요? 아니 이거는 딱 두 개야.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진짜 자기도 땅이 있거나. 저희가 최대한 엄청나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지금 꽤 오랜 기간 취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결과물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장면 지쳤냐? 나도 지쳤다. 유난면담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의 대통령실 입장이 김건희 여사 이미 지치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궁금해집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누구한테 기대라고? 야 이제 국정은 누가 돌봅니까? 우리 큰일 났네요, 영부인이 진짜. 지치셨는데. 그래도 정무적인 감각이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박진영 선배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줬거든요. 공개동 활동을 많이 해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시켜도 못한다 이런 뜻으로 들렸고요. 금방 우리가 참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이제까지 국정을 김건희 여사가 돌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치면 누가 국정을 돌봅니까? 누가 합니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이제 시골에 보낸다라는 논의 사항과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뭐
요구가 있었잖아. 어디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라. 네. 막 진짜. 근데 그거보다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요양 형식으로 시골에 좀 보낸다. 그런 생각도 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보도된 녹취 파일 보면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 돕느냐고 벌어들인 돈을 거기다 다 썼다. 그 바람에 내가 공천은 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동안 이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썼고, 네. 근데 그거는 대금 지급은 안 됐고 대신 뭐 강혜경 씨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대신 공천을 받아왔더라. 근데 이게 오늘 공개된 녹취 파일 보니까 김영선 의원이 그 취지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름이 잘 안 드러났던 다른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수사를 할 때 기본이 돈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쪽의 권력 투쟁하고 이 보수 쪽 권력 투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민주당 쪽은 싸우는 게 이제 선비들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노선이 올래 그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탈당을 해버려요. 보수는 어떻게 싸우냐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통부터 깝니다 일단. 딱 거기에서 이 새끼 하면서 가장 근래 이제 이준석 내보낼 때 뭐 윤리위하고 뭐 성비위가 어쨌네 뭐 했는데 뭐 결국 무고죄까지 해서 뭐 그것까지 다 걸었지만 무혐의 나였잖아요. 온갖 야비한 수를 다 쓰고 있는데 한동훈은 지금 예속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 여기서 온갖 이제 반칙들이 다 나올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보수는 제가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요.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이제 진보 쪽이 좀 더 팬덤, 열광 뭐 이런 게 있고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라면은 여기는 왕이에요. 왕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포감과 경외심이 있고요.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이게 지금 맞아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당장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 우리 지역구에 못 받을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손님으로 가는 건데 대통령실의 응대는 사실은 예상 바뀌긴 했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나토 사무총장 통화라든가 네. 영국의 외교부 장관 뭐 이렇게 대면이 있었다고는 하던데 예정 시간보다 무려 24분 늦은 4시 54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격식에 맞게 대접했는지를 따진다는 건 차려는 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까 장윤선 선생님 말한 대로 원탁 테이블을 좀 만들어 달라. 상하 없이 대등하게 그렇죠. 하지 이런 예, 얘기였던 예. 것 같은데 정말로 긴 사각 테이블을 준비했고 예. 테이블 위에 테이블보 같은 것도 없더라고.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그 사진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모든 조간 신문에 그러니까요. 그 사진이 예.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는 그거죠. 너는 나의 부하야. 어따 대고 그리고 지금 뭐 당대표 됐다고 해서 뭐 우리가 파트너 또는 동등하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주놈이 내가 꾸짖지 마. 이거예요. 또 나온 얘기가 11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 문제 해소해야만 합니다라고 워딩을 했거든요. 다시 이거는- 한번. 네. 정확한 포인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질질 끌고 아무런 해결 없이 지금처럼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방어하고 옹호하고 이런 모습 보이게 되면 그래도 보수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25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봐라 지도자 자격 없다, 정치인 자격 없다, 정치 그만둬라, 공세를 네.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할 텐데 대표도 사퇴해라 막 이럴 텐데 김건희는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희석이 되잖아요. 네.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국민의힘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할 텐데 그럴 명분을 희석시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미래한국연구소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이제 대행해주는 기관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 실제로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이제 이 돈을 그냥 갖다 꼬라 박은 거예요. 그래서 강혜경 씨와도 사이가 틀어진 거고, 언론에서 어떤 그 실명을 밝힌 언론도 있지만 김땡땡이라는 소장, 네.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사실은 김영선 의원의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거의 원수지간이 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경향신문 기사에도 보면 엠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명태균 씨밖에 없다. 오늘 네.
국민일보가 그 대표이사 김모 씨 네.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김모 씨가 그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 차명으로 운영을 한 회사다. 아 그렇게 밝혔어요? 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김모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취재를 해본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녹취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측면도 그렇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권력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역대 어느 정치인 치고서요. 저도 첫 경력이 상근 부대변인이에요. 상근 부대변인하고 뭐 창준 위원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좀 다지면서 올라오는 게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이런 정치는 없었죠. 첫 시작이 비상대책위원장, 의전서열 7위. 네. 첫 와서 당무가 뭐였냐? 총선 공천이에요. 아니 이런 정치 커리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말아먹었는데 갑자기 또 당 대표 63%, 당신 민심 일치. 이렇게 정치 커리어가 비대위원장, 당 대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네. 무슨 정치적인 내공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쌓아 올라왔으면 버틸 때가 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자 떨어져 왔는데 와 보니까 갭 투견장이야 투견장. 모란시장에 지금 어떻게 도리가 안 돼. 자기가 개가 돼가지고 같이 무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 아침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가 아마도 오늘 회담의 분위기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3대 요구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실제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고 특히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니 세상에 한동훈을 불러놓고 밥은 추경호랑 먹어? 몇몇의 중진을 만난 건데 네. 아니 그 정도면 아예 뭐 같이 하자거나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 맞아요. 원내대표인데 늘 같이 하는 분들인데 누구는 제로 콜라 주고 누구랑 밥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 만찬에 불러가지고 말이야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이야 그 한 대표 왔다 갔는데 말이지 내가 그냥 확실히 밟아놨어. 그 저기 뭐냐 여당이 앞으로 야당 같이 뭐 특검에 제2결에 찬성표 던지겠다 그러면 나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듣기 좋게는 내가 확실히 했습니다. 이거 추 대표가 나머지 다 수습하세요. 저 그냥 놔두지 말라고. 이런 식의 얘기지 이게. 친한계 만찬에 참석자 중에 눈에 띄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비례대표가 8명 참석했거든요. 아.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조경태 의원 정도만 선수가 높은 것 같은데 장동혁 재선, 조경태 육선, 아니에요, 육선에. 김상훈 사선, 김영동 재선, 장동혁 재선 네. 뭐 요 정도지 거의 70%가 초선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받은 사람들 비례가 8명 들어갔다라는 것은 거의 한동훈 대표가 이 사람들 공천 줬으니까 이 사람들 보훈의 차원에서 참석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의원들도 이제 그래 보이는데 네. 이게 전력이 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치력이 있고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 서울 수도권 4명, 부울경 4명, TK 3명, 충청권 1명, 강원 1명, 비례 8명이란 말이야. 근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중량 한동훈계의 허약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저도 자세히 읽어봤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명태균 씨를 향해서 그 미친놈이라면서 나무튼간에 네. 굉장히 격한 표현을 맞습니다. 사실 본인 연배나 약간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격한 표현을 쓰던데 좀 인터뷰 내내 좀 아니 어땠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사석에서는 많이 써요. 아니 그래서 명태균 씨는 김정인 위원장 정치적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들 같아서 그러시나? 저는 실제로 지난 총선 앞두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하고의 네. 합당 합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후로 해갖고 그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직접 현장에서 여러 번 많이 들어서 들었군요. 예. 그렇게 점잖은 표현 안 써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고 그 자리는 이제 사석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편집국장도 배석을 했고 맞아요. 저도 이제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이분이 원래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막 거친 표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자 선배니까 아시겠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어떤 취재원이 궁지에 몰렸을 때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통령실에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권 중반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제 선호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경력이 되고 경력이 네. 되니까. 별로 특별히 할 일이 없대. 아 일이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딱 이제 여러 가지로 체면 유지는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선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왜냐면은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사표 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 한번 해보는 것은 대단히 본인 경력 이거 나중에 공직선거라든가 이 당내 경선용 쓸 때
어떤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는가, 어떤 맞아요. 정부 때 대통령실에 근무했는가 너무 이거 중요하죠. 예. 적도록 해야 돼요. 오늘 방송 중에 진짜 저 재밌었던 게 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한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일단은 예. 뭐 문재인 정부의 충신끼리 만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거구나. 우리 남편은 문재인 정부 충신이에요. 그리고 진보의 오야붕 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왜 보수 진영에서는 왜 맨날 좌파들만 만나 여사는. 예전에 정권 초기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한테도 탁현민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은 맞아, 좀 낫겠다.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굉장히 구려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사나 의전 뭐 탁현민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탁현민도 너무 이제 이 올드한 운동권 감수성 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너무 반영을 해서 젊은 세대들은 좀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이 감동할 포인트를 찝어내 가지고 그걸 극대화하는 데는 최적화된 분이니까 탁현민이라도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가 면접 보면 되는 거야? 심지어 저 무인기 평양에 3번 나타난 건 말이에요. 네. 난 국방부가 모르는 것 같아. 실제로 누가 네. 날려보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드론이 군에서 제작한 드론이 아니라 민간에서 산 거예요. 그거를 재작년에 북한 드론이 날라왔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급히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뭐 몇백 대 사들인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드론의 하드웨어 기능은 뭐 이게 군사 기밀 같지도 않아. 그러다면 민간 어디선가 얼마든지 복제하거나 아니면은 재설계하거나 그걸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국방부가. 그러니까 말이 전략적 모호성이지 전략적 무식함이지 이게 어떻게 전략적 모호성이야. 무식한 전략이지. 이거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채널A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항의하는 기자회견 개최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정확히 않았는데 이런 보도가 있다는 게 사실 놀랍더라고요. 아무리 윤석열 사람이라고 그래도 행정관들이 한동훈한테 이것도 그러니까 의도된 거잖아요. 의도되게 한동훈 뭐 별거 아니야. 우리가 기자회견 할 수도 있어라는 거를 모욕감 주듯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친윤들이 한동훈 쏘면서 다구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요, 당 대표라고 하면 여당 대표는 의전서열 7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 있는 그래. 자리고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깔아뭉개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관급에서도 지금 당 대표한테 들이받는 모습인데 이거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거든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당 대표랑 권력 투쟁을 해버리면 이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혹자는 이게 상설특검이란 제도를 활용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생각보다 수사 진척도가 높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적은 인력의 파견을 통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상설특검을 그 사건을 해보자는 의견도 조금 나오던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사실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기록대로 공소장 써서 기소해도 정말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는 데에 제 손모가지와 하나씩 더 걸어요. 요즘. 더 걸어? 하나 더 걸어요. 다른 방송 다른 데서 그 하나 거셨으니까. 뭐 하고 그다음에 손모가지는 뉴스가 걸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손모가지는 MBC에서 걸었고 뭘 더 걸으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서는 손모가지 말고 진짜 모가지로 갑시다. 명태균 씨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친할 수밖에 없는 말재주의 소유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이 많아.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해. 윤석열 대통령 1시간 동안 59분 떠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핵심은 못 줄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치찌개 이야기하다가 김치찌개니까 김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김치 이야기하면 배추 이야기되고 배추하면 고냉지 이야기하고 고냉지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기후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본인이 아는 잡다한 이야기 다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명태균 씨도 비슷해요. 본질을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자, 무속이 어떻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장님 검계, 안전병이 주술사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 정확하게 왜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뜬금없이 뭐 국사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말 본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친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021년 6월 18일 날 김건희 여사하고 첫 만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만남에서 이동훈 대변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는 상극이다. 기가 완전히 어긋나가지고 분명히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의 깊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0날 경질됐어. 정광석화 같아. 말하자마자 경질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동훈 대변인이 대변인 일을 시작한 거는 6월 15일이라고. 6월 10날 발표가 났지만 바로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15일 날 일하고 20날 잘린겨. 그 사이에 변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명태균 씨가 기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참고로나 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강혜경 씨한테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요건 강혜경 씨 증언 말고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스픽스에서는 거기를 취재한 거예요. 물론 강혜경 씨하고 크로스 체킹도 됐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후덜거린 거야. 너무 빠르니까 이제 기이할 뿐더러 무섭기까지 한 거지. 오늘 방송 중에 진짜 저 재밌었던 게 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그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한테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다. 그것도 시점이 나는 또 이제 정부 출범할 즈음인가 했더니 보도에 따르면 1년여 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보수 진영에서는 왜 맨날 좌파들만 만나 여사는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 진중권 교수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와 이거 이런 제안이 있었다네요 하고 넘어가는데 김건희 여사 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건희 씨의 그 활동량 자체는 인정해야 됩니다. 와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박지성 문자에 전성기급이야. 챔피언스리그 때 AC 밀란 상대로 골 넣는 거의 그 수준의 활동량 아니냐. 두 개의 심장. 정말 박지성 선수보다 더 넓은 그 운동장 활동. 굉장히 활동을 다방면으로 한다. 네. 지금 이 정부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이 집권 연장한다는 거는 난망하거든요. 그러면 27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에 4월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새 정부 시작하고 만 1년이 안 됐을 때 치르는 총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국힘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방법은 그렇게 설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빨리 바꾸면 빨리 써. 집권 바로 바뀌는 집권 한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은 그죠, 야당이 유리하죠, 유리하다. 야당이 빨리 바꾸자. 그렇게 요 전략 설득할 좋다. 수도 있어요. 요 전략이 좋다. 여기 근데 좋다.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김영남 전 의원이 말씀하신 합리적인데 지금 이 정당에 몸담고 있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전환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이제 던져야 되는 건데 네. 쉽지 않아요. 명태균 씨한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뭐 보수가 지난번에는 자기의 절대 명제가 정권 교체였대요. 근데 그 윤석열이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래도 그 정권 교체 당신이 명박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 대통령 하는 거 도와줬냐. 그래서 크게 저하고 좀 싸웠어요. 알면서 그걸 시켜?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썼지. 큰 대의를 위해서. 예. 저 사람 못할 거 다 알았지 하면서 이만큼 쏟아놨거든요. 네. 그 얘기는 또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창원선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오늘 한겨레 신문이 강혜경 씨의 주요 증언까지 붙여가지고 보도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관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100%겠죠. 네. 청원산당 관련해서는 대외비 자료도 있고 공개되는 자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투자 유치단 대외비 PDF. 이제 이런 거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명태균이 지시를 해서 작업을 했고 이게 2022년 11월 22일에 작업을 했어요. 명태균 씨가 사실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인데 창원시 고위공무원들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게 맞는 겁니까? 김영선 씨 지역구 사무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매번 창원시 시청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고요. 네. 명태균 씨는 사실은 명함을 파고 다녔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회 명태균 총괄본부장, 김영선 국회의원실. 근데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원래 없어요. 네. 이건 그냥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판 그런 명함이에요. 아니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 본부장 자리가 있어요? 없다니까. 조그만 그 파우치 명품을 명품으로
말하지 못하는 게 이거 뭐 홍길동도 아니고 제가 용산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명품백, 디올백 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 민심이 안 좋으니 조그만 파우치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그만 파우치라는 얘기가 용산에서 나온 말이에요. 용산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 질문을 박장범이 하더라고. 나는 그게 조그만 파우치가 뭔지 아세요? 디올에서 나오는 파우치하고 디올에서 나오는 백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반 사람들. 그렇죠, 네. 그 보통 사람들도 못해. 근데 그 파우치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용산에서 얘기하던 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전에 용산 사람들한테 들었던 해명 논리. 반박 논리 중에 나왔던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던 박장범이 갑자기 됐더라고. 다 놀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 돈 문제하고 이 그 지방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돌려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인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명태균 씨가 본인 페이스북에도 나는 정치인들한테 뭐 차비나 식비 이런 거 대접받아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배 만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합니까?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겠죠. 뭐 밥이야 먹고 다녔겠지. 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불현듯 궁금한 거는 선배랑 밥도 먹고 차도 먹었는데 그건 누가 냈습니까? 제가 되죠. 얻어 먹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보이는 사람 다 삽니다. 지난번에 김종현 본인을 부인하자 그렇죠. 상중이라는 뭐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나이 든 사람 지금 아유 진짜 나이 든 사람들 상중 그건 너무했지. 명태균 씨 나빠 잘못했지.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저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존경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그 썩을 놈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화난 거는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과 많은 얘기를 한 건 분명합니다. 정치권의 김미경 여사가 둘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고요.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수근수근하는 얘기로 그 김미경이 더 세다 이게 있어요. 둘한테 김미경 여사를 만난 거면 굉장히 그 조금 역할을 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애가 있는데요. 집안 얘기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근데 집안 얘기를 속속히 알더라고요. 김종인 씨가. 실제 그분이 이제 자동 녹음이 되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지금 검찰에 가 있는 게 지난 5월에 4,000개 정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사건하고 관계된 거는 물론 더 적겠죠. 근데 이분이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5번이나 지금 소환을 당한 거예요. 5번. 지금까지 총. 왜냐하면 이게 2023년 5월에 성관위에서 검찰로 자체적으로 이제 고발이 의뢰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분만 지금 5번 받았고요. 명태균 씨는 뭐 참고인 조사 잠깐 초창기에 받다가 그다음에 한 번도 아직 지금 안 받았나 봐요. 게다가 김영선 씨가 전 의원이고 제일 잘할 텐데 그분도 지금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2024년 4월 총선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4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막 피치를 올려가지고 김영선 씨나 명태균 씨는 수사 안 하고 이분만 이렇게 5번, 다음번 되면 또 6번 막 이렇게 좀 되겠죠. 이상해요.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로도 썼어요. 사설로도 썼더라고요. 오죽하면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오늘 사설 제목이 공수처검사 연임 제가 지연 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뭐 기자를 만났는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동아일보를 보지 않는답니다. 안 봐요? 안 본대요. 이제 화가 나니까 안 보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 며칠 사이부터 중앙일보가 이제 다시 대통령실로 하여금 지금 비판적인 논조로 완전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중앙일보도 잘릴 위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에서 동결회라고 부른다고. 뭐 하더라고요. 동아일보를 한겨레 경향신문하고 같이 묶어서 동결회라고 부른대요. 그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일이에요? 진짜 너무 안 본데. 아니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해줘야지. 그러면 사장되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여기도 출연했잖아요. 박형관 기자님. 이준석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던 모양이에요. 강남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이준석 의원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놨는데 그걸 시리즈로 지금 까고 있네. 이준석 의원이 그래가지고
아주 인간적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뭐 이준석 의원 얘기로는 그런 거지. 아니 윤핵관 여러 명 중에서 나랑 제일 친한 게 권성동인데 왜 하필은 권성동을 정리해달라고 해. 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발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멘트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메신저들은 항상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는데 이준석 의원의 평소 기질이나 성격으로 보면 이걸 들려주면은 뭘 기사 쓰거나 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기 알겠죠. 때문에 네. 애둘러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 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냄새만 펄펄 풍겨놓고 남쪽이 우리를 향해서 뭘 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버젓이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군을 죽이는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던진다? 그쪽에 가다가 살상용 무기를 보내가지고 만약에 북한군이 그걸 맞아가지고 죽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걸 모의했잖아요. 이쪽으로. 한기호 의원이랑 신원식. 그러니까요. 이거 네.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북한군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 대북 그 심리전에 이용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요. 북한 애들이 가만히 네.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아니죠. 공격하겠죠. 그리고 네. 한기호 이분 지역구가 강원도더라고요. 철원. 철원. 네. 그 국감에서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확성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정말 살려달라고 울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김종인 네.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도 명태균 씨하고 가까웠잖아요. 얘기했더니 난 별로 몇 번 만났지 사무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집에 사모님 찾아갔다며요. 집에도 예. 갔다는데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랑도 얘기하고 그랬다는데 막 얘기했더니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적 없어 절대 온 적 없어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니 두 분께서 많은 얘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얘기했더니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주도 휴가 가셨을 때도 만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한번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정치권에 김미경 여사가 둘이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여사고요. 네. 안철수 의원의 부인 김미경 여사가 있는데 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수근수근하는 얘기로 그 김미경이 더 세다 이게 있어요 둘한테. 김미경 여사를 만난 거면 굉장히 그 조금 역할을 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의 애가 있는데요. 네. 집안 얘기니까 거기까지 하는데 근데 집안 얘기를 네. 속속히 알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뭐 하나 깠지 않습니까? 맞아요. 텔레그램을 예. 공개했는데 그때 지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눴고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직기강실에서도 다녀온 걸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하고는 계속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치적인 얘기, 사상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 얘기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내 정치 철학이나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인데 김종인과 김건희였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는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